네, 화요일 이 코너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을 발로 뛰는 취재 기자들과 함께하는 대담 코너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기자들이 제 옆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서로 어색한 인사를. 네, 이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희 제작진의 별명을 지었어요. 실명 요정. 어머나 요정이래요. 네, MBC 보도국의 조승훈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래 2번 나오시기로 하셨잖아요. 일주일에 2번. 예. 그래서 저번에 하루 안 나오셔서 외압이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외압이요? 이 정도 가지고. 그래서 잠깐 휴가 가셨다라고 우리가 얼렁뚱땅. 네. 지난주 나오셔서 재벌 3세들 마약 혐의 가지고 이제 화가 나시기도 하고 실명 거론하셨잖아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 청취자들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는데요. 방송 나간 뒤에 주변 반응 혹시 없었습니까? 전화 한 3통 받았습니다. 3통이요? 네. 3통. 전화 3통 받았어요. 협박 전화 같은 거였습니까? 아니요. 그냥 뭐 좀 조심하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뭐 경찰한테 전화 받고 이런 건 아니죠? 뭐 경찰 분도 있죠. 있었군요. 근데 이제 지인, 친하니까 전화를 했겠죠. 네, 조심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외압은 없었지만 덕분에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은 압박을 한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아이템을 들고 오셨는지 기대가 되고요. 이분은요, 제작진 말고 청취자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정불리. 미디어 전문 기자 정불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을 한 지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네네. 정상근 기자 얼굴 벌써 3번 봐요. 네, 그러게요. 네. PD인 줄. 네. 금요일에는 4번째 뵙게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야 좋죠. 뭐 일단 화요일에는 기자들하고 나오고 네. 지난 금요일에는 이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스포츠 평론가 이종훈 씨와 함께 했었잖아요. 네. 솔직히 둘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조금 더 편하시던가요? 둘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네, 어떤 코너가? 둘 다 불편하게 짝이었습니다. 둘 다 불편했어요? 좀 재미 좀 느껴보세요. 그런가요? 네. 그래도 이렇게 좀 기자 선배님들과 같이 있는 자리가 좀 더 편하긴 하네요. 그렇습니까? 네. 금요일날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금요일날요? 네. 답변이 바뀔 것 같아서. 네. 지난주 목요일에 출연하셨던 우리 서울신문 정치부 여당 반장의 역할을 부장에게 보고를 잘하는 거다. 심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다. 네, 김진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 이런 첩보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하셨는데 뭐 그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제보자가 누군지 심히 짐작이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날 너무 못했다는 자괴감에 금주 3주차에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재밌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날 너무 12시 1시까지 기사 쓰다가 피곤해서 좀 그러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보궐선거가 잘못했죠. 네. 오늘은 뭐 두 번째인데 조금 편하신가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심장이 배 밖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방송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서요. 믿고 가겠습니다. 이 방금 소개한 3명의 기자가 어떤 아이템 들고 왔는지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는 샵 8001번 또는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 이거 중요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일단 러블리 정상근 기자 오늘 어떤 아이템 준비하셨어요? 러블리나 그래서 저를 부르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진행자한테. 네. 그냥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저한테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준비해온 거는 이 윤지호 씨 관련된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관련해서 지금 폭로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데 이 윤지호 씨와 관련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MBC에도 나오셨더라고요. 네, 나왔습니다. 인터뷰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국회에서 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윤지호 씨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이제 모임까지 만들어서 윤지호 씨에 대한 보호 그리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해결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이때 윤지호 씨가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눈에 띄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그게
어떤 얘기인지 좀 그걸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거였죠? 이게 뭐냐면 네. 이 윤지호 씨가 와서 이 뉴시스라는 매체의 기사를 언급을 하면서 네. 이 정정 보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법적 대응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공개된 현장 그러니까 네네, 뭐 공개된 기자 현장이죠. 뭐 국회의원 다 있는 거기서 그냥 바로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기자들도 다 모여 있고 네. 의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 뉴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저도 사실은 기사가 나와서 약간 그 검색을 해보긴 했는데 네. 일단 기사는 안 보여요.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삭제가 됐어요. 네, 어떤 네. 내용인데 그렇게 강경 대응을 얘기했던 걸까요? 이 기사의 제목이 기자수첩이었는데 네. 이 증인 윤지호와 장자연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자수첩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전에는 조금 더 좀 강한 뉘앙스의 제목이었는데 네. 이게 또 한 번 이렇게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삭제가 된 그런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사 수첩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그 자기가 좀 뜨고 싶어서 그 뜨기 위해서 이 자기와 친하지도 않은 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 네, 지금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근거라는 게 이 네. 더 컨텐츠에서 이제 윤지호 씨 매니저였던 권모 씨 그리고 고 장자연 씨 매니저였던 백모 씨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접대 자리에 강요하지 않았는데 뭐 윤지호 씨는 자기를 안 불러주면 섭섭해했다라는 이런 말도 있었고 그런 내용까지 있어요? 네, 또 윤지호 씨 말에 또 근거가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뭐 윤지호 씨는 계속해서 뜨고 싶어했다. 좀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지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의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네요. 네, 윤지호 굉장히 씨 악의적인 입장에서. 내용이고, 네. 뭐 굉장히 좀 뭐랄까요? 하여튼 이 증언의 신빙성을 굉장히 좀 깎아내리는 부분이어서 좀 이런 기사가 나온 그런 좀 왜 나왔을까라는 궁금하던 차에 이제 윤지호 씨가 관련해서 뭐 이제 법적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결국 이제 정면. 기사가 삭제가 된 거죠. 일단 조승환 기자나 김진아 기자 혹시 해당 기사 보셨습니까? 삭제돼서 못 보셨나요? 캡처된 정도만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그것만 봤어요. 네. 저는 뜨자마자 바로 보고를 받아서 아, 바로 보셨군요. 봤었습니다. 근데 삭제가 어땠어요? 됐더라고요. 그 내용이 제가 봤을 때도 신빙성이 좀 있습니까? 기사가? 칼럼이라는 게 기자의 본인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더라도 좀 너무 이걸 뭐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뭐 해야 될 거를 너무 맞다라는 식으로 너무 거칠게 푸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 일방적으로. 이게 불쾌하실 수도 있겠다. 윤지호 씨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네. 사실은 이 김영 칼럼 기자들 뭐 다 기사 쓰면 밑에 이름 달긴 하지만 또 자기 이름 달고 하는 칼럼이나 기자 수첩 이런 건 조금 더 심도 있게 쓰는데 이렇게까지 쓸 정도면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었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자 수첩 같은 거를 뭐 저도 종종 썼는데 네네. 그때 쓸 때는 보통 있는 사실을 두고 네. 네. 그 사실에 대한 이제 해석을 내가 뭐 다른 식으로 할 때나 그렇죠. 뭐 그럴 때 이제 주로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윤지호 씨의 좀 개인적인 그런 뭐 신상 관련된 내용을 그러니까 뭐 전혀 이제 새로운 내용을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뭐 취재를 해서 본인이 그거를 보도를 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굳이 기자수첩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버린 거예요. 좀 그게 조금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로 차라리 쓰지 그것을 네. 왜 기자 김영으로 했는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스트레이트 기사로 썼으면은 이게 분명히 이제 윤지호 씨의 반론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주변에 뭐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또 추가적으로 취재가 돼서 들어가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기자수첩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신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본인의 이제 주장으로 펼치듯이 이렇게 기사를 쓴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기사가 삭제가 됐는데 네. 이 삭제를 하면은 또 경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좀 없었다라는 점도 좀 문제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승훈 기자 보통 이렇게 기자들이 하면 일단 데스킹도 보고 여러 가지 좀 장치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렇게 좀 사실 또 기사를 내린다는 건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이례적인 일이죠. 네. 일단 이례적인 일이고, 근데 뭐 저는 이 기사에서 일단 그 점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윤지호 씨라는 분은 네, 핵심 증인인 건 맞아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배우가 딱 둘밖에 없거든요. 아, 당시에요? 당시에 고 장자연 씨하고 그다음에 윤지호 씨. 그러니까 단짝이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뭐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그 자리, 그 접대 자리에 같이 나갔다는 거는 뭐 윤지호 씨 얘기 말고도 여러 명의 증언이 있고. 그건 팩트니까요. 네, 팩트니까. 그래서 핵심 증인이 당연히 맞는데 그 증언의 어떤 신빙성을 좀 깎아내리는 듯한 이 기사만 읽어보면 네네. 네,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기사였죠. 네.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조선일보가 청와대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는 어떻게들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보도가 뭐랄까 당사자로부터 그 제보를 받아서 쓴 기사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경호처 주변 인사들을 취재를 하는 와중에 이게 뭔가 잡아가지고 그거를 쓴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조선일보 기사를 쭉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당사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당사자들의 발언 중에서 일부만 놓고 지금 기사가 쓰여진 것 같은데 이 다른 말을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뭐 왜곡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네. 다만 뭐랄까요? 하여튼 여기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했던 분, 그리고 이 주영훈 경호처장 같은 네. 경우에 뭐 발언이 좀 많이 맥락이 좀 편집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발언이 편집돼 있다. 이 기사가 쭉 전개되는 내용에서 네. 약간 좀 이 A 씨의 증언과 그다음에 주영훈 처장의 증언이 좀 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예. 기사를 쓰면서 좀 편집이 심하게 된 듯한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 전문을 어떻게 땄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거기서 굉장히 좀 일부만 넣었다는, 그러니까 반론권이 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문자를 주셨네요. 윤지호 씨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김미경 님이 보내주셨어요. 기자분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반론 기사를 쓰시지 왜 기사를 내렸을까요? 뭐 합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코너를 듣고 계신데요. 일단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문자 주셨어요. 7849번님, 조승원 기자님 오늘도 까주시나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지난주에 너무 이 폭발음이 컸기 때문에 오늘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조승원 기자가 들고 온 아이템이 황하나 씨 보도인 것 같아요. 뉴스데스크가 어제 황하나 씨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박성재 보도국장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미리 네. 어떤 거냐. 그랬더니 치사하게 말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본방사수해라 이러면서. 네. 나중에 그럼 여기 왜 나오신 거예요? 네, 잠깐 딱 문만 열어주고 가셨는데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황하나 씨가 지난 2015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공범인 조모 씨에게 입막음용으로 1억 원을 건넸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저도 이제 보도 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억 원을 5만 원짜리 네. 빳빳한 걸로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직접 갖다 줬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면은 박스 어떤 게 필요할까요? 트렁크 여행용 가방. 가방에다가 네. 5만 원짜리 담아서 가져다 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겠죠. 네, 그렇게 줬다는데. 네. 야, 참 이 정도 되면 이제 점입 가경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입막음용으로 줬다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판결문에 보면 그러니까 조모 씨 판결문 네. 여기서 조모 씨라는 거는 이미 이제 유죄 판결 받은 분이니까 그 이제 필로폰을 투약을 한 걸로 확정이 된 분이죠. 네. 이분의 판결문에 보면 거기에는 황하나 씨가 이제 8번 등장하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선 서로 공범 관계인데 황하나 씨가 직접 투약했다는 얘기는 없고 대학생 그때 당시 대학생이던 조모 씨가 투약할 때 황하나 씨가 도움을 준 거. 그리고 도움을 줬다. 그 마약을 누구한테 샀냐? 조모 씨가 황하나한테 샀다. 네. 거기까지가 판결문에 나오는 판결문에 얘기예요.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 조모 씨가 자기 집에서 필로폰을 하는데 필로폰을 황하나가 공급을 해줬고 그것도 자기가 필로폰을 투약할 때 황하나는 도움만 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뭘까요?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네. 당시 그러면 그 조모 씨의 집에 몇 명이 있었냐는 거예요. 판결문에 따르면 2명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네. 황하나 그다음에 조모 씨.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 최소 3명. 그러니까 포함해서 3명. 네. 황하나 씨까지 포함해서요? 황하나 포함해서 3명이고 네. 많게는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인들의 공통된 진술인데 네. 거기서 이제 이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고 나서 지금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당시 지금 판결문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요. 네. 황하나한테 0.5g을 받아서 네. 0.16g씩 네. 조모 씨 혼자서 복용했다고 돼 있어요. 혼자요? 혼자 0.16을. 그것도 한 번만 0.16 만진 게 아니라
시간이 다 나와요. 시간이 나오는데 밤 11시에 한 번 맞고 네. 새벽 4시에 또 자다 일어나서 맞고 또 자다가 아침 8시에 또 맞았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네. 이게 과연 가능하냐? 마약 전문가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왜 그렇습니까? 0.16 정도면 네. 혼자서 투약하기엔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물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요거 마약 전문가들 오늘 특별히 좀 물어봤어요. 취재를 열심히 하셨군요. 네. 물어보니까 저질 마약일 경우는 가능하대요. 순도 떨어지는 거. 네. 근데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인 경우고 네. 0.16을 혼자서 그렇게 0.16, 0.16, 0.16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맞았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정말 이게 뭐 완전 필로폰의 아주 정말 중증인 사람이라면 혹시나 모르겠지만 이런 여기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마약 지금 초범인데 네, 조모 씨라는 사람. 네, 조모 씨 이런 사람한테는 나올 수 없는 수치다라는 게 마약 전문가들 얘기거든요. 더구나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그렇죠. 막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자 그러면 0.16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을까? 네. 이거를 만약에 3명이서 함께 맞았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이죠. 그렇죠. 실제로 3명이 나눠서. 실제로 판결문이 두 번째 장을 더 넘기면 판결문 제가 갖고 있는데요. 판결문 3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대학생 조모 씨가 마약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한 달 뒤, 그러니까 10월 달에 또 마약을 하거든요. 똑같은 필로폰을. 네. 근데 그때는 투약을 얼마인 줄 알아요? 0.03을 해요. 확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자, 평소에 0.03을 하던 마약 초짜가 왜 9월 달 그때만 0.16을 했겠어? 얘기가 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여기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주변 지인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날 사실은 황하나하고 조모 씨 둘이 있었던 게 아니라 3명에서 4명 정도 함께 일종의 마약 파티를 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황하나 씨가 이제 그 지금 지인들의 이건 진술이에요. 진술만 나와 있어서 저도 참 조심스러운데 주변 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황하나가 1억을 5만 원 그거 5만 원권으로 트렁크에다 담아서 갖다 주고 네가 다 뒤집어 써라라고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근데 뭐 이걸 로비라고 친다면 성공한 로비이기도 하지만 실패한 로비이기도 하죠. 왜냐? 사실 마약은 그 단순 투약보다 공급이 더 세게 처벌받는데 판결문을 봐도 알지만 황하나가 마약을 공급했다는 진술은 이 조모 씨가 다 해요.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죗값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추측을 해보고 이거 취재한 기자하고도 제가 물어봤더니 그 아마 황하나 씨가 예전에 그 대마초로 한번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기소유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약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든지 좀 막아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좀 추정이 되고 혹시 이분이 그 마약 유통이 이렇게 세게 처벌받는다는 거를 잘 몰라서 혹시 그러지 않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근데 이거는 뭐 알 수는 없죠. 추정의 영역이니까. 추정의 영역이니까.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제조 유통은 정말 무기징역 이상으로 굉장히 큰 처벌이 주어진다. 하지만 투약은 의외로 그것보다는 이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얘기를 하셔서 근데 이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황하나 씨가 그때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몰랐을 수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마 이 진술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군요. 1억 원씩이나 1억 원이 뭐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1억 원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증명이 된다면? 이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물론 이건 좀 시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겠네요. 또 현금으로 오고 간 거니까 이게 참 증명해내기가 힘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아요. 쉽진 않았어요. 저번에 그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제 봐주기 수사 의혹이라고 하니까 의혹자 빼라 이러면서 그 조승원 기자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그냥 봐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봐준 거죠. 네, 다시 한번 또 화가 나는 대목들이에요.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 이후에 전화 안 받으셨습니까? 아니 뭐 그렇진 않으셨군요. 네. 그 1억 원을 준 게 사실 이제 최근에 드러난 건데 당시 경찰 검찰 몰랐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황하나 같은 경우는 소환 조사도 안 했으니까 뭐 그렇죠. 이 부분까지는 뭐 알 수도 없었겠죠. 알고자 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알고자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보면 경찰은 그 반응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 수사했던 뭐 그때 실명 다 이제 얘기했으니까 서울 종로경찰서. 네, 종로경찰서. 당시 종로경찰서 계시던 분이 그 팀장님이 지금 구로소에 계시대요. 그래서
아니 그분 아니 진짜 이분이 부어서. 지금 기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기자들한테 모르겠어요. 이런 언론 플레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반응이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노력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노력은 아니고 이게 네. 뭐냐면 한마디로 이분들 지금 서울 당시 종로경찰서 수사팀의 반응은 해명은 뭐냐면 네. 진짜 바빴다. 진짜 바빴다는 건데 아니 그 근거가 뭐냐면 네. 그때 2015년 11월에 그 민중 총궐기대회 있었어요. 네. 그거 담당이 맞아요. 종로서인 건 맞아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민중 총궐기대회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국 사건 처리하느라고. 뭐 집회가 워낙 하느라고. 대규모로. 해서 바빠서 수사를 못 했다라는 게 지금 경찰 입장이죠. 그래서, 경찰이 언제 안 바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도 경찰은 네. 경찰은 그래도 변명이라도 하고 해명이라도 했어. 네. 저는 그래서 경찰은 그래도 일단 저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검찰이에요. 검찰. 네. 서울중앙지검. 네.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네. 검찰은 아직 얘기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자, 경찰은 바빠서 못했다고 쳐. 네. 그러면 이 대학생 조모 씨를 기소한 게 검사잖아요. 네. 그 검사가 공소장 썼을 거 아니에요. 공소장. 그렇죠. 네. 그 유죄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공소장 쓴 검사는 기소한 검사는 황하나가 마약 공급했다고 자기가 썼을 거 아니에요. 공소장에 써 있는 거. 이 사람은 기소한 사람이니까. 네. 그럼 자기는 알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수사 지시를 안 했어? 이거는 아무래도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검사가 누군가 네. 도대체 뭐 어떤 검사길래 이렇게 했나 알아봤더니 네. 상당히 또 유명한 분이야 이분이. 또 이름도 혹시 알아요? 성함을 그거는 아직 요거는 혐의가 좀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름까지는 목소리가 상당히 낮아지시는 유명한 거예요? 분인데 네.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 수사를 저기서 했더만요. 어디서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했어요. 강력부가 강력부에서? 마약 수사 전담하는 자리예요. 네네네. 마약 수사 전공하는 거고 사실 마약 수사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탑급인 데인데 네. 여기서 수사를 여기서 이 수사 지휘한 검사가 기소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고 네. 2016년도에 수사 잘했다고 우수검사 표창까지 받는 분이에요. 16년도에요. 2016년 상반기에 시기도 겹치네요. 대검에서 딱 3명 상을 주는데 그 중에 들어간 분이에요. 거의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리고 이게 정말 디테일 제가 좋아요. 이거 네. 찾아봤어요. 당시에 이 검사한테 상 주면서 대검에서 뿌린 보도자료. 네. 여기 보면 뭐라 나오냐면 보도자료, 제가 네. 읽어봐 드릴게요. 네, 이거 찾아왔는데. 네. 어머, 이름을 공개 안 한다면서 이 다 공개하고. 검사는 네.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필로폰 밀수 밀매 조직을 수사해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네. 뭐 최상위 밀수책 포함 뭐 9개 파 160명의 개보도를 완성했다. 자, 이 얘기는 개보도까지. 뭐냐? 마약 수사의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가서. 이런 전문가가 네. 0.16% 네. 자기 공소장에 쓰면서 의심 안 했을까? 선수가 모를 리가 없는데. 선수인데 네. 예를 들어서 초짜 검사고 신임 검사여서 나는 마약을 잘 몰라. 그러면 이해는 그러다 되죠. 어영부영 하다가 네. 그냥 마약 수사를 맡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냥 0.16이라고 하니까 그냥 0.16인 거가 넘어갈 수는 있어. 그렇죠. 허나 이 사람은 마약 수사의 완전 베테랑인데요? 베테랑 검사인데 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네. 마약 수사를 전공으로 한 검사가 네. 0.16 보면서 의심 안 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경찰은 그래도 바빠서 못했다고 해명이라도 있지. 검찰은 도대체 해명도 없어 아직까지. 검찰은 수사 지휘권, 뭐 기소권 다 독점해놓고 그냥 뭐 경찰이 못했으면 본인들이라도 알아서 해야 될 텐데. 약간 좀 아리송해요. 네, 하여튼. 그 보도자료를 저도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로도 나와 있어요. 네, 거의 다 지금 공개를 하셨네요. 이름만 말 안 하고 다 공개하셨어요. 연수원 37기. 2016년도 상반기 우수검사. 네. 여기까지만 제가. 지금 막 기자들 검색 중입니다. 네, 그 황하나 씨가 언급한 다른 연예인 이게 사실 좀 물타기 아니냐. 괜히 다른 연예인 얘기해가지고 자신한테 쏠린 관심을 조금 분산하기 위한 것은 아니냐라는 뭐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연예인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취재 안 돼. 안 돼요. 네. 찌라시만 계속 말을 보는데요. 찌라시만. 네. 찌라시만 너무 좋은데 찌라시는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명 이거는 워낙 정보지. 또 황하나 씨가 연예인하고 자주 어울렸기 때문에 네. 너무 많아요. 너무 굉장히. 많아서 근데 괜히 이분들의 뭐 저 이니셜이라도 나가면 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그 어쨌든 생각보다 마약을 전 그 소위 말하는 마약 청정 지구다, 지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네.
오늘 로버트 할리 씨가 제일 좀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참 이 사건은 계속 조금 시간을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아 기자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치권의 말을 준비해 오셨는데 일단 자주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현주 의원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이현주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또 글을 한 편 남기셨는데요. 네. 내용이 좀 거칠긴 하지만 읽어보면 네. 사실상 문재인 정권과 계급혁명에 빠진 좌파 운동권들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또 뭐 대한항공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킨 실적도 무시하고 주주행동 근본주의에 빠져 조 회장을 몰아낸 좌파 시민단체들, 계급투쟁론에 매몰된 민주노총은 이제 속이 시원한가, 이렇게 좀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게 지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관련해서 격앙되게 글을 썼군요. 뭐 추모글이긴 한데 좀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적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또 이제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읽어드리면 계속 읽기가 좀 괴로운 표정이에요. 좀 지금? 괴롭긴 하지만 읽어드리면 무식한 좌파 운동권들이 계급혁명론에 물들어 기업을 협박하고 사실상 국유화하는 데 악용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이다. 뭐 누구 맘대로 우리 노후 자금을 땀 흘려 일군 기업을 몰수하고 국유화하는 데 쓰냐. 이거는 사회주의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참 듣기도 참 힘드네요. 어쨌든 김진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그냥 딱 들었을 때 느낀 건 좀 정치 공세가 좀 과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이 어저께 좀 갑작스럽게 별세를 한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놀랐죠. 예, 그죠. 네. 몰랐으니까요. 뭐 예상도 못했고요. 네. 정정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뭐 지금 한진그룹이 지금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가족이 문제였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땅콩 회항부터 시작을 해서. 뭐 2014년 뭐 좌파 정권이라고 하셨는데 2014년은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요. 네. 그때 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차녀 조현미 씨가.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 갑질, 또 부인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폭언 갑질, 이렇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그래서 수사까지 이루어진 게 왜 문재인 정부 탓인가 돌리기는 좀 너무 공세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이게 특정하게 뭐 문재 정부 들어서 특별하게 뭐 수사가 시작됐던 거 이런 게 아니라 누적됐던 거기 때문에. 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도 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말은 어떤 거가 있을까? 뭐가 좀 주목되는 부분인가요? 탁현민 지금 정확하게 직함이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신데, 자문위원인데, 네. 뭐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고 숨기는 일체 연출 행위는 실은 연출이 아니다,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면은 뭐 야당의 쇼에는 뭐 진실이나 뭐 진심 없이 뭐 선동에만 그쳐서 국민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좀 담았는데요. 네. 그게 뭐 야당의 주장에 뭐 진심이 있다 없다를 뭐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뭐 정치인이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뭐 대신해서 해주는 거니까 뭐 그런 쇼는 좀 뭐 진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의미로 좀 해석됐습니다. 네, 우리 그 정블리 정상근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주 의원의 말과 탁현민 자문위원의 말이 참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현주 의원의 말 중에 좀 의아한 단어가 있었는데. 의아한 단어 어떤 걸까요? 이 주주행동 근본주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네. 자본주의 아닙니까? 주주행동 근본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주주들이 어떤 이제 회사에 이제 지분을 사고 거기서 주주의 그런 지분에 따라서 뭐 1표 1주가 되는 게 이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뭐 주주의 어떤 권한이 굉장히 세죠. 네. 근데 뭐 세계적 이번에 대한항공 이제 뭐 그 조양호 회장의 그 연임 관련돼서도 이게 나왔을 때도 이게 투자자본 회사, 외국계 투자자본 회사들도 전부 이게 부결표를 던지라라고 의견 자문했던 건데 그렇다면 이제 외국계 이 투자 자문 회사들이 좌파인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더 좀 지나친 선동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네. 어떻습니까, 조성원 기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니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 아니 무슨 무식한 좌파 운동권 계급혁명론. 아니 솔직히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밖에서 제작진분들이 만나게 해드릴까요?라고 쓰고 계시는데. 만나고 싶어. 실제 만나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 안 뵈서 본인 이야기만 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끝까지요. 랩을 하시는군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질문할 틈을 없습니다. 저 딱 한 번 만나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긴 자리가 됐었어요. 자기 확신이 강한 분이.
그렇군요. 기자 의견을 듣지는 않. 기자를 앞에 두고 기자 질문 못하게 속사포로 발언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 탁 위원이 민주당 뭐 홍보 소통위원장 제의받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건 확인이 좀 됐어요? 뭐 일요일 날 첫 보도가 나가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가장 핫한 그 이슈가 그건데요. 네. 제가 정말 열심히 취재해 본 결과 네.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확정은 아닌데 이제 누군가 이제 이해찬 대표에게 이 아이디어를 냈고 이해찬 대표는 뭐 알았다, 뭐 듣기만 한 정도이고 이게 보니까 또 탁 위원은 뭐 정식 제안받은 게 없다, 뭐 이런 반응을 내기도 했었고요. 본인은 아직은 제안받은 바가 없다. 뭐 타사 취재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고. 양정철 양정철 비서관에 이어서 탁현민 뭐 위원까지 지금 민주당을 들어가는 게 전반적으로 민주당 뭐 앞으로 사실 총선 바라보는 거잖아요.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게 모든 인력과 뭐 자원을 다 총동원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 이제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거고요. 또 탁현민 위원은 강점 이제 홍보, 소통 뭐 이런 거니까 이제 강점은 그런 건 이제 청와대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총선 때 이제 홍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다는 의견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너무 청와대 출신 친문으로 당이 다 중심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럼 총선은 뭐 친문 중심으로 가는 거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네. 뭐 정상 기자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시간을 보셨군요. 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마련하는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줄여서 대담 코너였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서울신문 정치부의 김진아 기자, 그리고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